안녕하십니까. 업무인 베테랑 심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도 있는 대화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지난번 김진배 변호사 이어 두 번째, 제가 학창시절부터 존경해오던 저희 친형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 보건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용으로 합니다. 사실 동생이 지금 뭐 유튜브 한다고 해서 일단 요청해서 왔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신 거고 네. 과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는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응급이 주로. 그러면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그 수술 그렇죠. 그렇죠. 쓰리생이 신경외과잖아요. 그렇죠. 그 네. 여자 교수님 나오시는 아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개골을 톱으로 드릴로. 드릴로. 너무 무서운데. 나 그 얘기 듣고, 와, 제 의사는. 어쨌든 형제 관계시고 네. 고등학교 선배. 초중고 후배입니다. 네. 유치원부터 하면 순위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중고 다 유초 중고. 네. 대학도 원래 선배가 될 뻔했는데 맞아. 그 얼핏 들었습니다. 경찰대학을 꿈꾸다가 이제 네. 꿈을 접은 거죠. 그럼 의대를 결정하신 거는 그 정도 성적이 안 됐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가게 된 거죠. 네. 수학과학을 잘해가지고 형님은 경찰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왜? 근데 원래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로망 있잖아요. 저는 약간 좀 남자 집단, 마초 집단, 그리고 이제 그런 제복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경찰대를 그때는 꿈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근데 어떤 특정 과목이 되게 유도가 안 된 게 있었어요. 경찰대에서는 점수를 고르게 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재수할 때도 쳤었는데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어요. 그거 몰래 쳤는데 아직 걸려가지고 몰래, 애들 몰래 갔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재수할 때 쳐가지고, 지역별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울산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친구들이 너도 왔냐면서 안 한다 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시 선택해도 안 갈 것이다. 당연하지. 지금 뭐 지나가는 사람 학부모 1000명한테 물어도 그럼? 당연히 의대를 보내는 건 이제 지금 상식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의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신강우는 의대 가면은 잘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신강우랑 이제 성인 되고 이제 제가 고신대 의대를 옮길 때 한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살았지. 가까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신강우는 이제 그 로스쿨 공부를 하는데 이 책 내용을 봤는데 와 그거는 저는 진짜 한 시간도 못 볼 것 같거든요. 저렇게 재미없는 거를 어떻게 하나인지 진짜 집에 오면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책 읽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동생이라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와 진짜 보통은 아니다 싶긴 했었어요. 근데 역으로 신강호가 의대 공부를 한다? 굉장히 좀 실력 낮은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형 의학 서적이 막 이만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기능별로 있어요. 뭐 기관지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초록색 그 재본한 게 엄청 많았는데 한번 보면 저는 그 공부를 못 하겠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단편적인 인과관계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넣어라. 요 정도로 그냥 수만 가지를 외우는 느낌? 와, 근데 제가 대학 때도 그렇고 로스쿨 때도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의사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데 D 나왔거든요. D. 이게 뭐 사진도 못 보겠고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의학 공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형제분이신데 정말 다르네요. 정말 달라요. 성격도 좀 약간 성격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비슷한 면은 있는데 좀 있죠. 그건 있죠. 성향이 완전 정반대죠. 신강우는 최대 장점이 그냥 성실하고 목적이 정해지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우가 이제 결과로 어떻게 뭐 어디에 붙었고 시험에 합격을 했고 공부 성적이 어떻고 그거 얘기를 듣다가 성인 돼서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 따로 살다가 이래 만났는데 저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문과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문과를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었나라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시 공부하는 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이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동대신동에서 그때 그 학교까지 부산대학교까지 그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됐고 굉장히 정당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는 의대 계열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외과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제 형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수술을 위해서 드릴로 두개골을 열거나 아니면 오늘도 뭐 한 사람이 의식불명의 사람이 살아난 거에 보람을 느꼈다라는 걸 드라이하게 얘기할 때마다 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의 재판이나 하나의 수사로 구속을 시켜도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냐. 근데 사람을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미쳐있는 사람이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는 저는 뭐 공부는 제가 형보다 훨씬 계속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형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되게 좋았어요. 손기술이. 그림도 잘 그리고. 저는 정말 그걸 못해요. 그 다음에 막 하나 꽂히면 하여튼 방 안에 막 프라모델 막 몇 개 갖다 놓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조립만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방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다 쓰고. 내가 이제 형이니까 말은 못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뭐 비스마르크 전함이네, 뭐 배수량이 45,000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랄까 입만 계속 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영향은 진짜 탁월하다고 들었어요. 그 이제 프라모델을 아카치를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하죠. 창문을 열면 당연히 환기가 될 줄 알았어요. 벗으니까 와, 이 어떻게 버텼지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미안하죠. 근데 원래 둘째들은 눈치를 보고 첫째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반대로 제가 거기서 라카치를 했어요. 큰일 나죠. 그냥 이대로 들려가고 나가는 거지 이제. 그게 중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나도. 중학교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신강호가 얘기했던 그 제 일에 대해서 뭐 어쩌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광우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바뀌게 된 게, 제가 이제 처음에 광우 오랜만에 봤을 때도 그때도 제가 막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약간 제 삶에 뭐 막 광우한테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마디로 꼰대처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강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전문 분야가 다른 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내가 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어려워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신강호도 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제 아버님도 그렇고 지금 각자 일에 대해서 다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되게 다 존중해야 되고 존경스러운 일이죠. 예. 교수가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봉급 문제죠.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개원을 해서 직접 자기가 이제 사업체처럼 꾸려 나가는 거랑 이제 봉직,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돼서 2차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랑 그냥 차이가 꽤 나거든요.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상상 이상이더라고 제가 들어보고. 부산에서는 좀 심하고, 뭐 물론 이제 몇 밴지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교수가 이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는 연구나 발표 아니면은 이제 교육하는 게 그게 더 얻는 이득이나 보람이 더 커서 남는 거지. 그게 줄면 저도 뭐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수술 사례? 이게 사실은 이제 응급을 하면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너무 많아서 가망이 없어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보람찬 거는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은 그냥 잘 치료된 사람들이 그냥 고맙죠. 아무래도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소아이들 수술한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일단은 그 애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긴장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술인데 제일 긴장을 많이 했고 막 식은땀 나고, 다른 환자분, 그러니까 어른들은 수술하면 당연히 하듯이 한 건데 어린애 수술할 때는 진짜 그때 한 8살, 9살이 있었고 11살 있었고 10살 뭐 이런 나이 때 3명 정도를 수술했는데 와, 정말 들어갈 때부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해야지 했는데 딱 두개골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딱 보면 다시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든 더 조심해서 하려고 했고, 이제 의식이 떨어졌던 애들이 또 좋아지고 외래오고, 어린애들이 잘 안 오는데 특히 저희 병원에는 뭐 양산부조한대 어린이 그것도 있고 해서 몇 명 안 되는데 왔을 때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통상적으로 수술 시간은 한 얼마나 돼요? 뭐 그렇게는 안 길어요. 그냥 짧은 거는 한 30분에 끝나는 수술. 제일 길면 이제
긴 거는 아무래도 이제 7시간? 제가 이제 원래 뇌혈관 전문인데 여기 이제 고신대 와서 은퇴 이제 하시고 1년 재계약한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 뇌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분께 뇌종양 수술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잘 가르쳐 주셨고 기회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뇌종양 수술을 한 번씩 했는데 제일 길었던 수술은 한 7시간? 와. 서서 이렇게 하는 거네. 계속. 조금 떼고 필요할 때는 왕창 떼고 이런 이제 그 조절이 필요한데 초반에 마찬가지로 엄청 조심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걸릴 수술도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전문의의 숙련도가 엄청 차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변호사의 전망은 썩 좋진 않죠. 왜냐하면 옛날 40대 한 1000명 나왔다 치면 변시로 175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13년? 15년 정도 누적됐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이 사회가 점점 모든 분야에서 변호사를 수요가 더 늘어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법적으로 논리적인 식으로 다 분쟁을 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정의나 이런 중국처럼 관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수요가 늘어나서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제 생각에는 대체 가능한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결국엔 사람을 대하는 걸 늘려야 된다. 우리가 그냥 판례를 서치해서 법률을 전달해주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형법 몇 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제. AI도 다 알고. 근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갈등을 중재해주고 조정해주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주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변호사로서의 전망이 있지, 이제 단순히 판례나 이런 적용하는 정도의 그거는 저는 뭐 AI가 곧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뭐랄까 직업의 원티어를 물론 이게 어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건 대한민국 입시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호도가 지금 의사가 높은데 진짜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성향을 확실히 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대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이후의 삶이 과연 적합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알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 아들이 이제 돌 막 됐는데 제 아들이 뭘 원하냐, 만약에 신강호 같은 성향이면 의사 절대 안 시킵니다. 성향이 중요하다. 보면은 의대 동기들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다가 의대 와가지고 성적이 또 꽈랑 되는 친구도 많고, 좀 방향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의치한약수로 하잖아요. 변호사를 의사랑 비교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성향인 거죠,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대학 갈 때까지만 해도 의대 갔다, 뭐 로스쿨 간 거보다 훨씬 좋다 이건데, 실제로 그 삶이 앞으로 3, 40년을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행복할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감히 어떤 분야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뭘 원티어를 나누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직업 안정성이나 어떤 수익이나 워라밸 측면, 그러니까 안전망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뭐 그 기준으로 하면 원티어는 무조건 의사죠. 이렇게 대학병원에 남아서 수술하는 의사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더라도 제 친구들 중에는 레지던트 중간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피부나 이런 미용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엄청 소득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데는 이제 거의 의료 의치한약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기준으로 하면 원티어는 변호사랑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 저는 의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문과였지만 교차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일단 오늘 이제 고신대학교 도분병원의 신경외과 조교수로 계신 저희 친형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술자리도 많이 갖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만 이렇게 또 직업적인 부분을 딥하게 물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이런 자리가 생겨서 되게 저도 또 새로 이해하는 자리가 됐고, 정말 뭐 모든 의사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또 제 친형이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분들도 정말 대단하고 노고가 많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끝으로 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소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은근 하다 보니까 좀 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호가 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애니까, 똑똑하고.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